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서 알려주시면. 근데 아동학대라는 것 자체가 뭐 아동에 있던 정신적인 피해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피해가 가는 모든 것들을 아동학대의 범주로 포함을 일단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범주가 크더라고요. 범주는 물론 크지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언어적인 정신적 폭력, 또는 마지막 방임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았던 또한 아동학대에 있어서 방임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에 생각하시나요?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CCTV 영상에는 이제 우는 아이를 방임하는 것처럼 나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는 아이를 방임하는 행동처럼만 보였던 것이 방임을 했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영상들이 SNS라는 어떤 과도함에 집중하는 SNS 특성의 자극적인 부분에 맞춰서 유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그 짤막한 영상에 오해의 소지를 불켰던 거지 방임이라는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CCTV 유출본이 유출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CCTV 설치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 이후로 CCTV 설치, CCTV 열람이나 유출에 대한 강력한 그 법적인 절차가 변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원인은 저는 사실 보육교사를 뽑을 때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전에는 보육교사를 쓸 시스템을 쓸 때 성범죄에 대한 이력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아동학대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어떤 보육교사를 뽑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은 일단 근본적인 해결책이 완성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보육교사를 이제 뽑는 과정에 대해서 미비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원봉사 기관이라든지 성범죄 인력을 이제 제대로 뽑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에서는 보육교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보육교사가 학대랑 훈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질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리 자질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나 중등교사, 고등교사를 뽑을 때 인성검사도 하고 충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초등이나 중등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표현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말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의 경우 CCTV가 없다면 이를 부모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이가 표현을 해도 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왕따 사건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초중고와 같은 데에서도 CCTV가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의무화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근데 어린이집에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종사자들 워킹데디가 많기 때문에 만 0세 때부터 맡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만 0세랑 초등학교 7살이 말하는 표현 능력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CCTV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치는 유치원에서만 해야 되고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옷도 벗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기저귀를 가는 어떤 모습들도 있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표현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도 그리고 표현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이들조차도 그러니까 표현력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초중고에서는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CCTV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예방책이 되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된 예방책이 될 수는 없지만 사후 처리에 있어서 CCTV가 필요한 것에 대해 동의하시고 계십니까? 네, 하지만
하지만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에 대한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동의합니다. 정신적 건강적으로 나중에 컸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그런 어떤 사후 처리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예방책이 아니라 그 전에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지 그 CCTV에 대한 어떤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자료 자체를 의존하는 것에도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음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멀리서 그냥 한 장면, 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건데 거기서 약간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자료로만 교사를 판단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이제 저희 법 자체가 이제 innocent proven guilty인데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사는 이미 범죄자라고 어느 정도 가정하에 교사 자체가 이제 CCTV를 통해서 자기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상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들이 보육교사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1년 미만의 보육교사로서 오래 있었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40대, 50대의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정황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는 잠재적인 학대 행위를 할 수 있는 가해자로서 생각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앙일보 쪽의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비율은 3.7%, 가정에 대한 비율은 80.1%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부모 또한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정과 어린이집의 차이는 가정은 매우 사적인 공간인 반면에 어린이집은 공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교사들의 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분 사무실이나 학교 등등의 관공서에 CCTV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집에서도 아이와 엄마의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처럼 유치원에서도 아이와 그리고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공간을 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존재랑 가정은 사실상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단체잖아요. 그런 반면에 어린이집은 그냥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특정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해서 CCTV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동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CCTV 설치로 인해 교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아이들 또한 자기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자료들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CCTV가 없다면 오히려 교사들의 학대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제2 또는 제3의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동 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로는 어떤 국공립에 대한 유치원을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지금 현재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사들은 한 명의 아이를 부담해야 되는 아이보다 5명이나 6명의 아이를 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난아이들을 한번 돌봐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한 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력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국공립에 대한 설치 확충 문제,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제도의 강화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린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면 아동학대가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국공립 유치원 자체는요. 정부의 관주와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공립이 아직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의 문제점은 뭐냐면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체계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즉 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 되면 교육이라는 본질을 조금 흐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정부의 감시와 규제보다는 교사에게 주는 월급이 높기 때문에 안정된 월급으로 인해 교사의 교사에게 떨어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월급이 많기 때문에 교사의 만족도가 낮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학대 사건이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토끼기 사건의 경우도 국공립 유치원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돈이 복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는 욱하는 감정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를 CCTV가 설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그 어린이집 원장의 횡포와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CCTV가 설치가 된다면 어린이집 원장이 뭐 자제를 빼돌리거나 또 교사들을 학대하는 경우에 대한 적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이 CCTV 설치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자유토론 시간이 끝났고요.